12월까지 정부 집중 단속. 지금 안 보면 과태료 폭탄. 건강하게 오래 살자 건호살 TV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 원이 날아가는 과태료 폭탄. 혹시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12월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단속 항목만 무려 13가지에 달하는데 모르면 억울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단속의 실제 사례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생활 속 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앤드 이의 제기 방법. 건호살TV 구독자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격부터 처리 절차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과태료는 주차 위반, 속도 위반처럼 무인 단속, 장비, 즉 예를 들면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에 대해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 제기하고 이어서 법원에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한 어르신은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간 날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지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의 제기한 결과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증빙 자료를 갖춰 꼭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단속의 목적과 배경. 이번 전국 집중 단속, 단순히 벌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 사회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지하철에서 낙서를 제거하고 무임승차를 엄격히 단속한 결과 강력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무단투기 지역을 꽃밭으로 바꾸면서 쓰레기 투기가 거의 사라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단속은 정부가 강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활질서 위반 사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생활질서 위반 항목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으며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광고물 무단 부착. 전봇대 담벼락 버스 정류장 등에 전단지나 스티커를 허락 없이 붙이면 5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해 바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 투기. 담배꽁 초유지 등 작은 쓰레기 5만원, 비닐봉지에 담아버리면 20만원, 차량 손수레를 이용하면 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역별 분리배출 요일 시간이 다르니 헷갈리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음주소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넷째, 무전 취식.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나는 행위로 반복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안표 매매. 콘서트 스포츠 경기 표를 웃돈 받고 대파는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강력히 단속 중입니다. 이런 생활질서 위반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순간의 부주의가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서민경제질서 위반 사례. 서민경제질서 위반 단속은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쇼노-쇼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당, 미용실, 병원 등은 예약 인원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노쇼 한 번으로 하루 매출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반복하면 업무방해죄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성 리뷰 방문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일 뿐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추치, 폭력, 술에 취해 가게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흉기로 위협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초래하므로 올해 집중 단속에서 매우 강력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위반 사례. 교통질서 위반 단속은 특히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새치기 유턴. 정상적으로 유턴을 기다리는 차량이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6만 원 승용차 기준이며 반복 시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꼬리물기. 교차로 건너편이 막혀 진입 공간이 없는데도 파란불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행위입니다.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으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셋째, 끼어들기. 정체된 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갑자기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3만 원이며 노골적인 얌체 운전으로 인식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넷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대부분 토일 공휴일에 운영되며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이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사이렌을 켜고 과속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감기 환자나 비응급 상황에 구급차를 불법 사용하면 과태료 벌점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대 반칙 운전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대형 사고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편의보다 안전과 법규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별 단속 강화 실제 사례. 이번 집중 단속은 지역별로 단속 방식과 강도가 다르며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9월부터 교차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하여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하고 블랙박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전은 시간대별 단속이 특징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교통법규 위반을, 주말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생활질서 위반을 집중 점검합니다. 인천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대폭 늘리고 기존 장비도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해 차량 번호판 식별률을 높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타지역 거주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대형 가전제품을 버리다 CCTV에 적발되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는 금요일 밤과 주말에 음주설한 단속을 강화하며 현장에서 신속히 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활 속 예방 팁.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운전 시엔 서두르지 말고 교차로 진입 전 건너편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 시간에 배출하고 분리수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식당, 병원 예약은 꼭 지키고 리뷰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한 내에 증빙 자료를 갖춰 이의 제기하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건호살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